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이 AI와 로봇에서 지난번 이어서 로봇 제스처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로봇 얼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다룰 때 엘리베이터가 조금 많이 프로세스가 어렵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쉬운 주제 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제스처나 얼굴 쪽에는 좀 편하게,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덜 하시고 좀 재미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룰 첫 번째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토르소 상반신 로봇을 가지고 몇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스크립트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봇을 이용한 얼굴 표현이라는 분야는 사실 조금 역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기 시작한 것들이 이 1990년대에 있었던 키즈맷 예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도 여전히 뭐 로봇으로 얼굴을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퍼 같은 로봇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 눈만 LCD로 움직인다면은 이제 이런 로봇들에서는 예, 얼굴에 실제 필요한 근육들, 체계들을 정말로 관절들로 대체를 해 놨고요. 그 관절들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뭔가 감정 비스무리한 것들을 표현하는 이런 스타일의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즈맷은 1990년대에 꽤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정리가 완료된 게 이제 2000년인가 2000년대 총괄에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즈맷은 그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은 짬뽕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로봇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혐하는 형태들이고요. 이 연구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시간 낭비만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이렇게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쉽기 때문에 이것들을 꽤 오랫동안 쓸모없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특히 이 키즈맷 같은 경우에는 MIT에서 시도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2000년에도 그렇고 이거야말로 정말 쓸모없는 시간 낭비자 돈 낭비다라고 저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퀴즈맷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기는 그 신세아 브리즐이라고 하는 여성 어, 사기꾼이 저이 대부분의 연구들을 주도를 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신시아 브리즐은 일종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R&D 분야에서 뭐 이게 이제 방송은 아니니까 유튜브니까 유튜브로 올려놓을 뿐이긴 하지만 뭐 신시아 브리즐이 저한테 소송을 걸 것도 아니고 이 신시아 브리즐은 사실 R&D 리서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화 컨셉들 이런 식의 그 분야에 종사하는 뭐 물론 이제 MIT에서 교수까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키즈맷은 사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로봇의 조인트 액추에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하고 뭔가 감정적 소통을 하는 이런 시각적인 연구라든가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다 잘 됐었고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그 각각의 요소 기술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 군데 뭉쳐가지고서 키즈맷이라고 하는 형태의 감정 상호작용, 이모셔널 인터랙션 이런 분야들을 신시어 브리즐이 다 정리해서 짜깁기로 책을 한 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그 책이 나와가지고 감정 연구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책에 나오는 기술들은 이미 80년대, 90년대에 다른 분야들에서도 다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냥 이 아줌마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에, 하나로 뭉쳐놨을 뿐입니다. 이제 이 양반이 신시아 브리즐이 계속해서 여기 교수로 남아 있으면서 이제 엉뚱한 짓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긴 로봇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모니터를 붙여놓고 눈이 이렇게 나오는 바로 지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참 민망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이 지보는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완전 이제 실패를 선언을 했었고요. 이 지보에 대한 뭔가 더 이상의 개발 서비스들이 종료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튀죠, 한마디로. 먹튀였고 이 계열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퇴보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시아 브리즐은 한국에도 그때 몇 번 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별로 싫어하고 여기 이 랩에 학생하고 박사과정 학생하고 만나보면 교수가 맨날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볼 수 없다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지만 뭐 자기는 그래도 뭐 이런 좀 물론 이제 순수 R&D 리서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주제지만 그 학생의 경우에도 이상한 주제를 하고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로봇의 입장들에 대한 무슨 인문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키즈맷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쓰레기 같은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뭔가 이런 짐승 같은 로봇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는 뭐 눈꺼풀 달았고요. 여기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눈꺼풀입니다. 이 눈꺼풀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토로세 예제에서도 눈꺼풀을 저런 기구적인 형태들로 만들었고요. 뭐 귀도 움직이고 입도 위아래로 벌렸다 닫았다 하고 눈동자가 시선을 맞춰가지고 아이 게이징을 해서 사람하고 마치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다 뻥이고요. 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구랍니다. 그래서 이 키즈맥시 유일하게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로봇 관절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그래도 표정 비스무리한 걸 만들 수 있더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관절들을 움직여서 표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예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3차원 개체들이 오브젝트들이 존재하고 걔네들을 로테이션 이동을 시켜가지고 얼굴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표정을 만드는 것들은 이미 80년대 후반 굉장히 급하게는요. 4D 복싱 같은 데서도 눈동자가 움직이거나 얼굴이 불터가지고 적절한 감정을 표현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정말 좀 쓰레기 같은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제가 혹평을 하는 가장 쓰레기 같은 연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와세다 쪽에서는 WE4RII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와세다 쪽에서는 감정 연구를 꽤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감정 연구들을 많이 해서 얼굴들도 여러 가지 만들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이렇게 달고 여기 고무줄을 엮어 놓은 다음에 얘를 회전시키고 얘를 회전시키면 고무 밴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곡선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특이한 이상한 구조들을 썼고요. 이런 형태들로 이제 여기 모터를 4개를 써서 고무 밴드를 만들고 얘네들의 움직임을 제어를 하면 입을 벌리는 것처럼 또 입을 삐뚤어지게도 만들 수 있어서 국내에서 이제 키스트에서도 비슷한 입 모양을 만들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비앙이 아니죠. 이 WA 계열 쪽 와세다에서 만든 로봇들은 그래도 상반신 구조도 가지고 있고 뭔가 사람하고 제스처 표현을 하면서 얼굴로 뭔가 하려고 했었으나 이 연구도 2000년대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전 4번째인가 5번째 버전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전부 다 결과물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여태까지 배우셨던 과목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달을 해야 되고요. 3층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센서의 특정 범위 안에 오면은 페퍼는 인식을 해서 인사를 하고, 어떤 이런 정확한 정의들이 존재하는데, 이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에 따라서 뭔가 상호작용한다라는 이런 스타일의 로봇들 계열들은 전부 다 비난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순수한 어떤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측면들에서 봤을 때 뭐냐 이건 도대체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라고 항상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웨이트 팩터들 가중치들을 적용을 해서 뭐 우리가 입을 살짝 벌리면은 그리고 입을 확 벌리면 으악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기 감정의 강도를 표현하는 형태들로도 이 연구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항상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적당한 숫자 노름으로 이런 숫자는 뭐 눈의 크기는 뭐 0.3, 입의 크기는 0.8 이렇게 해서 표정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되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 분야는 그냥 장난감 만드는 연구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이 표현, 그 감정을 표현하는 연구들은 전부 다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뭐 비난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뭐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이 로봇을 가지고 로봇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감정 관련한 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억지로나마 제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억지로 이쪽 세계에 오랫동안 발을 붙여놨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누가 공격을 하시든 간에 맞받아칠 준비는 되어 있어서 이것들 다 의미 없는 연구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특징을 다 보시면요. 아이고, 자동 회전이 눌렸네.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뭔가 모터의 움직임들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눈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터를 이렇게 박아놓고 돌리면은 눈알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로 뭔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람처럼 비스무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계열의 연구들이 혹독한 저한테 혹평을 받고 있냐면은 혹평이 아니라 혹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할 정도의 비평을 받냐면은 실제로는 이런 로봇들이 로봇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시초이자 시작점처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스꽝스러운 장난감이 되겠고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 사이에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감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꽤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연구들을 깡그리 개무시하고 로봇 장난감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90년대 중반까지 별의별 연구들이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그냥 이런 장난감스러운 우스꽝스러운 탈을 쓴 존재로 바뀌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들이 바로 이런 스타일의 억지로 만든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졸업작품에서 이런 걸 하겠다 저한테 죽도록 까일 겁니다 아마. 네. 자, 이 분야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기묘한 현상이라고 하던가 한국말로는 뭐 이상하게 아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uncanny valley라고 하는 uncanny 굉장히 기괴한 이상한 밸리는 말 그대로 여기 대전에도 테크노 밸리가 있잖아요. 계곡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묘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상한 골짜기 현상이 이 대표적인 언캐니 밸리라고 불리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은 용어입니다. 이 언캐니 밸리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X축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사람이 느끼기에 이건 괜찮아, 이건 좀 그럴듯해
라고 하는 X축 휴먼 라이크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니죠, Y축의 경우에는 어피니티, 뭐 유사성, 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일본어로 시와칸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어피니티, 유사성,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장난감 같은 로봇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고요. 지금 뭐 눈동자도 마치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눈동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장난감 로봇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 사람 표정하고 보면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순정 만화 보시면은 항상 눈에서는 눈이 얼굴의 한 절반 정도가 되겠고요. 눈동자는 하얀색 광택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 이제 눈동자에서 후루루루. 예, 자, 이 인형을 보면 이게 사람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 이건 좀 아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피니티가 좀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냥 그 정도 수준? 딱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유사성과 그 다음에 사람이 이거는 뭐 그런 거 같아, 그럴듯한 거 같아 라고 느끼는 커브에서 보면은 두 개 다 낮은 수치에 이렇게 위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귀엽게 만드는 겁니다. 귀엽게 만들고 조금 더 사람에 비슷하게. 이 녀석을 보면 이제 실제로 얼굴이 평면도 아니고요. 눈동자는 LCD로 만들었지만 입도 그렇고 모양 전체가 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갔을 때, 이 녀석보다는 페퍼가 조금 더 그럴듯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Y축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건 좀 그럴듯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치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요, 이 언캐니 밸리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로봇이 바로 여기에 있는 CB2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그럴듯해 라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또는 약간 비선형이더라도 뭔가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혐오라는 주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을 딱 넘어가면 여기 있는 이 CB2 로봇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로봇을 보면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꼈던 사례가 많습니다. 최소한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꼈었고요. 이 인지발달 로봇으로 코그니티브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CDR 형태의 인지발달 로봇으로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이 로봇의 표정이 굉장히 앞에 있는 페퍼보다 훨씬 더 사람처럼 만들었지만 이 녀석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역질나, 혐오스러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얼굴 안드로이드 타입의 사람처럼 생긴 얼굴들 움직일 때 이 혐오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하고 지금 분명히 장난감이고 얘도 로봇이지만 뭔가 여기서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럴듯해 라고 하는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데 어느 수준인가 조금 더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선호도는 그리고 사람들의 선호도하고 이 커브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유사성에 대한 것들이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그럴듯하냐 라고 했을 때 쭉 직진을 하다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휴먼 라이크니스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비슷한 걸 뜻합니다. 이거 크게 아까 실수를 했네요. 사람에 비슷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어피니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유사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사람하고 좀 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사람 같아 라고 하다가 사람에 점점 더 가깝게 만들면 갑자기 이건 사람 같지 않아, 혐오스러워, 이건 기계야 라고 하면서 어피니티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쑥쭉 떨어지는 골짜기를 언캐니 밸리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면은 유사성이 아예 특정 수준에서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음의 영역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아쉽게도 이 CB2의 경우에는 꽤 인지발달 형태로서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휴먼 라이크니스로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람하고 같지 않아. 유사성이 굉장히 낮다. 되게 나쁘다라는 평을 얻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하고 비슷해질수록 계속 유사하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혐오감을 확 느끼는 영역이 등장을 했고 이거를 언캐니 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그 농담 따먹기나 뭐 이런 형태들로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했는데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지는 현상도 언캐니 밸리라고 농담으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게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하고 다른데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보다가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보이는 뭔가 작은 단점들, 얘네들이 보이는 표정상의 뭔가 어색함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게임을 보시면은 3D 게임에서도 무언가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그럴듯한 반응을 하게 되면 사람들 대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네들을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3D 게임에서도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동작이 어설프게 되면 아씨 이건 뭐야, 이건 누가 이렇게 CG를 개똥으로 만들었어, 뭐 이거 모션은 누가 이렇게 엉망으로 했어 하고서 이게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언캐니 밸리이고요.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것들 보시면서 굉장히 그래픽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게임을 해서 동작을 해보면은 되게 어설프게 나타날 때 바로 이 기대감 대비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설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캐니 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고급 그래픽을 쓰느니 아예 처음부터 레고라든가 장난감 형태라든가 단순하게 하자. 그게 더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정설이 있고요. 그래서 어설프게 실사처럼 하느니 그냥 게임처럼 만드는 어설픈 그래픽으로 만드는 것도 언캐니 밸리의 어떤 하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휴먼 라이크니스는 사람과 얼마만큼 비슷한가 이것을 뜻하고요. 사람을 얼마만큼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었는가. 어퓨니티는 그걸 정말 사람처럼 느끼는가, 사람 같은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로봇들은 이런 언캐니 밸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람형 형태로 가지 않고 아예 대놓고 로봇처럼 꾸며서 차라리 요 구간 안에서 얘는 뭔가 좀 더 사람 같은 느낌이 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봇들 모양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뒤에서 이제 언캐니 밸리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서 좀 얘기를 또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이제 이 언캐니 밸리를 살짝 탈피하면 이제 점점 좀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 행동도 되게 사람처럼 느끼게 되는 이런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뒤바뀌는 지점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언캐니 밸리를 살짝 넘어간다고 생각했던 게 여기에 있는 그 일본 쪽의 안드로이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동영상인데 저는 이 로봇이 얼굴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명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하고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의 눈동자를 보시면 얼굴 만지다가 오른쪽 한번 봤다가 이 여자가 얘기하니까 왼쪽 봤다가 표정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다시 시선도 오고 입 모양도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어떤 되게 짧은 동영상이지만 이 눈동자가 누가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세 명이 있다면 에이전트 세 명이 있으면은
여기 A, B, C가 있고 B가 C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A는 이쪽을 잠깐 쳐다봤다가 C가 또 얘기를 해서 B 쪽에다 얘기를 하게 되면 A의 시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잘 보완만 된다면은 이런 그 언캐니 밸리를 통과해서 인간형 로봇들 거의 대부분 이런 그 보통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워낙에 그 성인 용품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를 굉장히 기피합니다만 일본이니까 이런 스타일의 것들이 굉장히 어설프게 느껴지면서 언캐니 밸리에 빠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살 이 언캐니 밸리를 서서히 통과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지금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들이 언캐니 밸리가 되겠고요. 직선으로 증가하지 않고 인지 부조화에 의해서 내가 외형은 사람 같은데 행동은 오히려 어색하니까 갑자기 유사성이 확 떨어지는 그런 언캐니 밸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다시 탈피해서 인간형 형태가 더 근접해 있지만 사람처럼 생겼지만 행동도 좀 사람 같다라고 하는 형태들로 서서히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캐니 밸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 언캐니 밸리에 속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오래된 예전에 테스트했던 것이고요. 이미지가 다 날아가서 얼굴만 지금 3차원 얼굴만 남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뭐 숙제는 지금 없고 동영상으로만 제가 옛날 컴퓨터를 뒤져가지고 찾아냈었는데요. 원래 얼굴이 있는데 그냥 뉴트럴 평소에 중립인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우악 하고서 헉 이런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거 굉장히 싫어 하고 인상 쓰면서 하고 있는 이런 얼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놀란 표정 서프라이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스팅 혐오스러운 표정입니다. 뭐 화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 하고서 더러워 뭐 이런 표정들을 섞어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트럴의 비율이 뭐 0.1이고 이쪽의 비율이 0.9이면은 놀란 표정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비율을 장난을 쳐서 만약에 여기에 비율을 2배 또는 3배, 4배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 예제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란 표정을 0.1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별 표정 없어요. 1, 2, 3, 4, 0.1, 2, 3, 4, 5, 6, 7, 8, 9 해서 0.8, 0.9에 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고 1.0 해 하고 약간 살짝 놀란 표정입니다. 그렇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값을 2배로 늘렸습니다. 조금 더 만화스럽고 5배 정도 넣었더니 이제 혐오스럽긴 하지만 뭔가 만화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했죠. 이번에는 디스커스팅을 좀 섞어 넣어보겠습니다. 들어, 뭐 이런 표정이고요. 지금 1까지가 아니라 무려 5배까지, 4배까지 늘려 넣었더니 하고서 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하회탈 같은 이런 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적 표현의 한 가지 사례로서 이걸 써먹을까 하던 옛날에 그런 생각도 있지만 곧바로 때려쳤고요. 이 얼굴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중립인 표정, 그리고 놀란 표정, 그리고 싫어하는, 혐오하는 표정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비율로 조정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장된 표정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화적 표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초기에 서프라이즈 모델 만들어 넣었던 거에 한 3배, 4배를 넣으면 갑자기 눈도 물리적으로 더 커질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입도 헉 하고 벌리면서 되게 좀 만화스러운 장면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서프라이즈 1일 때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2배, 3배, 4배, 5배까지 눈, 코, 입이 거의 찌그러지지만 좀 만화같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3차원에서 가중치 조절을 하면 조금 더 과장된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 예전에 한 가지 시간 남아서 한번 테스트해봤던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그 만화에서나 나올 만큼 이제 인상을 최대한 쓰는 이런 스타일들이 테스트 결과에서도 잘 얻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3D 얼굴에서 얼굴 3D 얼굴을 가지고 얼굴의 컴포넌트들,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표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 표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손쉽다고 할 수는 없는데 프로그램을 짠다기보다는 뭔가 스크립트, 매크로들을 사용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좀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토르소 모델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 넥이 있고요. 이 빨간색이 그 밑에 이제 헤드, 머리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저희 헤드에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대소문자를 구별을 해서 IL 왼쪽 눈을 뜻하고요. 노즈 L 여기 콧구멍 점들이 있죠. 여기 이제 콧구멍이 되겠습니다. 이것들도 뭐 스케일 조정을 하면 콧구멍이 갑자기 커져서 하고 놀래게 만들 수도 있는 뭐 그런 재미로 좀 만화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래픽을 써서 이런 스타일의 만화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냐면은 조금 더 멋지게도 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실제 3차원 얼굴들을 가져다가 쓰실 때에는 언캐니 밸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 루프 예제 안에도 굉장히 예쁜 여자 3D 모델 얼굴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언캐니 밸리에 근접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실사하고 비슷한 거는 빼고요. 좀 더 만화적 캐릭터로 가게 되면 언캐니 밸리가 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통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 쪽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만화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얼굴 컴포넌트가 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IL, IR, 입. 그래서 이 스피어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눈동자 쪽 건드렸던가 그런데 이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콧구멍도 노즈 LR로 콧구멍도 위치를 이동을 하거나 콧구멍을 위치 이동해서 무슨 효과를 얻을 건데 이게 이제 눈이 있고요. 콧구멍의 원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입을 벌리면은 굉장히 환한 뭐랄까 어로우절이 높은 흥분한 듯한 이런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콧구멍 위치도 바꿔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했고 리드 LR이 있고 B가 붙어 있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밑에 눈꺼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눈꺼풀을 움직이게 되면 이 다크서클이 나오기 때문에 재미로 할 때에는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수업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엄쉬엄 재미로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다라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루프 시스템 안에 가서 보시면 리소스 밑에 모션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XML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하고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제일 쉬운 블링크 예제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링크 예제는 H 토르소라고 되어 있고 포즈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수정을 해보실 때에도 이 관계들은 그대로 다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맨 처음에 보면 여기 서브 제로 이건 아무 이름이나 넣으셔도 돼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두 개가 이름이 심지어 똑같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서브 루틴들이 되겠습니다. 서브 루틴, 서브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액션 셋들이 되겠고요. 이게 하나의 액션 셋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서브루틴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실행을 할 거고요. 여기 세미콜론을 앞에 쳐놓은 거는 표준 XML하고 다르게 보통 표준 XML에서는 주석을 달 때 이런 표시들을 쓰죠. 네, 뭐 이런 스타일들로 써야 되는데 이게 쓰기가 너무 귀찮고 불편해서 어셈블러 언어처럼 앞에다가 세미콜론을 달아 놓으면 뒤에 있는 문장을 스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표준 형태이니까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제 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서브루틴 아니죠. 이 서브루틴 안에 세미콜론을 쳐 넣어서 이 줄은 실행이 안 되고 얘도 실행이 안 되고 얘도 실행이 안 되는 예제 만드는 거라 이렇게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는 read LR 그리고 read LB 이 두 가지로 움직였을 때 이제 표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x는 90도, x는 90도. 그러면 위에 눈꺼풀이 read LR입니다. 그래서 얘가 90도만큼 회전을 하고 리드 LB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0도 살짝 여기에 올라오도록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서브 제로라고 하는 곳에서 0.5초 동안 실행을 해라. 자,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처럼 눈을 살짝 감아서 여기 보시면 이 눈의 각도가 눈꺼풀의 각도가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눈동자가 보이고 원래 이렇게 눈꺼풀이 있었는데 얘가 90도 회전을 하니까 눈을 반쯤 가리는 형태로 이동을 회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가리고 있고요. 모든 각도를 000으로 대입을 하면 이 눈꺼풀이 다시 원래의 좌표로 회전을 해서 움직이고 눈은 활짝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의 실제 수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블링크 예제가 되겠고요.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봇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가 로봇, 여기가 콘솔 창, 명령행 치는 콘솔 창이고 여기는 에디터로 일반 에디터입니다. 에디터로 블링크.xml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서브루틴 두 개가 있습니다. 0.5초 동안에 눈꺼풀을 열고 내리고 그 다음에 4초 동안에 눈꺼풀을 다시 원래대로 올려서 눈을 활짝 뜨는 눈 깜빡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블링크 예제를 실행을 이제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눈 얼굴만 좀 확대해서 이제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호출했더니 눈을 살짝 깜빡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번 실행해 보니까 눈을 깜빡.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XML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90도가 아니라 150도로 늘려서 저장했고요. 다시 블링크를 부르니까 아까보다 눈이 더 깊게 내려왔죠. 150도까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150도 말고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해볼까? 오른쪽 눈은 0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 눈만 지금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자, 90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겠고요. 이제 밑에 눈꺼풀을 이건 이제 원래대로고요. 여기에서 밑에 눈꺼풀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90도까지 올렸더니 밑에 눈꺼풀이 치고 올라옵니다. 개구리 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밑에 다크서클이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밑에 눈썹을 130도까지 많이 올렸더니 이제 하고 더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들을 우리가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한번 손을 대볼까요? 여기 이 밑부분 지금 눈을 다시 오픈하는 눈을 활짝 뜨는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실행을 했더니 눈꺼풀이 닫혀서 더 이상 여기 이것만 동작하고 눈꺼풀이 닫혀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놨고요. 이제 눈꺼풀에 내려오는 서브루틴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0.5초인데 2.5초로 하고 3.5초로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려졌다가 3.5초 지난 다음에 눈꺼풀이 올라갑니다.
어우 졸려 뭐 이런 식의 형태들로 우리가 시간과 각도를 조절을 하면 다양한 표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건요. 어? 여기를 지금 계속 수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명령행으로 블링크만 계속 호출을 하면 이 녀석이 눈꺼풀의 움직임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나면 다시 한번 재실행을 시켜서 표정들을 보거나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뭔가 이 스크립트들을 수정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왼쪽에 그대로 두 개 다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블링크 호출하면은 이 효과가 이 프로그램 안에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특히 한 가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맨날 여기서 하드 코딩 해가지고 바꿔서 다시 실행해야지만 이 녀석들이 바뀌었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수정해서 이 녀석의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법으로서 고급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이 바뀌었는데 온라인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표정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로 XML 파일이 데이터 파일로 쓰이고 있고요. 이 데이터 파일은 외부 에디터를 써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태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을 수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은 이 부분을 고친 다음에 반드시 여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컨트롤 S 키, 컨트롤 플러스 S를 통해서 단축키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장하시는 장면을 못 봤을 텐데요. 여기에 수정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블링크를 호출을 해주면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얼굴들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는 예제로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 XML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와서 파이썬 쪽에다가 업로딩해서 무슨 각도가 변했다는 걸 업로딩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호출을 하는 프로그래밍 구조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수정하면 프로그램을 재실행하지 않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ML을 마치 각각의 태그들을 시퀀셜한 형태의 스크립트처럼 사용하는 예제가 바로 이 얼굴 움직이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0.5초간 이거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4초 동안에 이거 동작시켜 그래서 순서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동작을 하는 시퀀셜 스크립트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만 수정을 하시면 순서라든가 시간, 그 다음에 무엇을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있는 스크립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하드 코딩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스 코드를 다다닥 치고 수정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걸 실행을 시켜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방식들을 하드 코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실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데이터 파일로 구성을 하고 데이터 파일을 로딩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마치 워드처럼 여러분들 워드나 뭐 이런 스크립트, 노트패드 이런 거 보시면은 데이터 파일에다 내가 뭐라고 치고 저장을 해서 그걸 다시 띄워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워드나 노트패드를 다시 껐다 키지 않잖아요. 이런 구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오픈 열기에서 다른 A라고 하는 거를 이 위에 띄웠다가 다시 그걸 닫고
다시 오픈으로 B라는 걸 띄우고 그때 파워포인트는 죽이지 않아도 되죠.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 해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바깥에 있는 AB라고 하는 데이터 파일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콘텐츠만 바꾸는 스타일들이 여기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하셨던 음악 분수 예제에서처럼요. 음악 분수에서 뭐 시간이 2초일 때, 22초일 때 나는 이 분수들을 껐다 켰다 해 라고 하는 형태들이 바로 하드 코딩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계속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느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하드 코딩을 하는 경우에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음악 분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파일을 시퀀스 형태로 쭉 처음에 뭐하고 이렇게 쭉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대입하고서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이 부분만 조금씩 일부 수정을 해서 다시 로딩을 하도록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